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6장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비사인파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사인파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비정현파 교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비가 뭐냐? 이게 아닐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파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현파 혹은 사인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정현파랑 사인파에 막 이제 잡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런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형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사실은 어떤 사이클의 규칙성은 있지만 그 파형 자체가 좋은 파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정현파 혹은 비사인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차례에 있는 내용이 자, 거기 비사인파 교류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 한번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파형이 사인파와 상당히 달라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교류. 두 번째, 파형의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라 연속파와 불연속파로 구분한다. 세 번째, 여러 주파수의 사인파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형파 교류라고도 하며 회로 내에 비선형 소자가 있을 경우에 생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기본파와 고조파가 합쳐진 비사인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조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파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한 사이클 동안 만들어질 시간에 예를 들어 자,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자,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동안에 정확하게 2배수의 파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 노란색 파형을 뭐라고 하냐? 이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주파가 아닙니다. 고조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자, 만약에 이렇게 파형이 3개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3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조파, 그 차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파형이 더 원래 기본파보다 파형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더 높은 파를 우리가 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비사인파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런 파형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자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프리에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학자죠, 수학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에 분석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사실 대학에서도 프리에 분석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파형들을 다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리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시험 정도를 대비하자라고 파악을 해보게 된다면은 자, 이거는 비사인파.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거? 직류분,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누가 이야기했다? 프리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삼각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53페이지 맨 밑에 이제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54페이지로 하나 넘어가서 자, 이제 비사인파 교류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석. 근데 보통 밑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수학적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앞까지는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다라고 하면은 그냥 V는 뭐 100V다. 혹은 뭐 V는 뭐 VM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대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비사인파는 V는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기본파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V0 기본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V에 M1이라고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sin 오메가 t 그 다음에 VM의 2 sin 2 오메가 t 이건 뭐예요? 2 고조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VM sin 3 오메가 t 3고조파 해서 무수한 고조파들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것에서? 비사인파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사인파에서의 그럼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 값, 이걸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실효값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 V의 실효값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사인 앞에 있는 것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이걸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2로 나눠야지 뭐가 돼요? 실효값이 되죠. 그래서 자, 루트하고 각 파형의 실효값을 제곱해서 합쳐서 다시 제곱근을 씌우게 됩니다. 어렵죠? 여기 어떻게 되냐? V0는 여기 그냥 들어가게 되고,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여기 VM은요? VM을 뭘로 나눠야 돼요? 루트 2, 1.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한 것을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돼요? VM 2고조파를 루트 2로 나누게 된 것을 제곱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가로를 다 제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고조파. VM을 어떻게 돼? 3고조파를 루트 2로 나눈 것을 제곱해야 되고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실효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에 합친 것의 뭐예요? 마지막에 제곱근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비정연파의 실효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책 보시게 되면 6-1에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밑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6-2, 그러니까 이걸 실효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루트 2로 나눴다고 치고 넘어가게 되면 6-2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극히 드물고, 이것이 어떻게 식으로 이루어지냐를 묻는 것이 최근에는 좀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그 밑에 비정연파의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식을 보지 말고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같은 고조파끼리 여기 만약에 전류 i가 있는데 i0 플러스 im1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면 같은 차수끼리 곱한 다음에 그것의 실효값을 찾는 게 우리가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비정연파의 역률이라고 돼 있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상분의 유효분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형률. 외형률은 얼마나 찌그러졌냐,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고조파의 실효값. 그래서 기본파 중에서 고조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외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뜻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본파 중에서 고조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기본파에 대한 고조파의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형률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율이 됩니다. 자,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게 되는데, 그 밑에 파형의 평활도, 그 다음에 파형의 날카로움의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형은 이렇게 외우십시오. 유명한 암기 방법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형 하면은 효균이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효균. 여러분 머릿속에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드십시오. 어떤 형? 효균이 형이라고 한 명 가상의 인물을 만드십시오. 그럼 형, 효균이니까 밑에는 균 들어가려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평균이라는 말밖에 없죠. 그렇죠? 그 위에는요. 효는 실효죠. 그러면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파고율은 뭐다? 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고대효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보다 실효값분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냐라고 해서 마침 당시에 또 제 주변에 효균이 형이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효균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효라고. 고대효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딱 했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딱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외우시게 되면은 가나다라 중에서 찍으라고 하거든요. 다음 중 파, 고, 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네 개 중에서 찍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고, 대, 효 딱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자, 그 밑에 참고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형파가 무엇이냐? 구형파는 이렇게 각진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합니다. 일단 구형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도 재미있게 되는데요. 구형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 이런 사인파에서 이 사인파에 잡음이 들어갑니다. 고조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 이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고조파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형은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고조파가 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구형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형파라고 하는 파형은 어떤 파형이냐? 그 녀석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왜 물감도 여러분 여러 색깔을 막 섞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무슨 색이 됩니까?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무엇의 합성이다? 주파수의 무엇이다? 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 구형파는 파형률, 파고율 모두 1이 얼마다? 모두 1이다. 모두 1이다. 구형파일 때.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책 맨 밑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얼마 없죠. 그렇죠?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무슨 파? 구형파. 3번이죠. 2번. 교류의 파형률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문제. 형 뭐예요? 효균.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효균 몇 번? 3번. 3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기직.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이죠. 그렇죠? 자, 1번의 삼각파. 이건 없습니다. 4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풀이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5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찌그러졌냐는 거죠. 그죠? 그 정연파 원래 이쁜 파형인데 찌그러진 게 얼마예요? 빵이에요. 빵. 답은 1번입니다. 6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저기 구형파 성분은요.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라고 했죠. 3번. 7번. 다음 중 삼각파의 파형률은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아쉽게도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문제가 자주 출제된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 출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2번 1.155입니다. 8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냈었죠.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뭐예요? 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몇 번입니까? 4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이 바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제일 긴 걸 찾으면 됩니다. 9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포와 히스테리시스, 전기적 반작용 이런 것 때문에 비정연파, 그러니까 잡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메 법칙은 관계가 없죠. 10번. 기본파 3%인 3고조파 와 4%인 5고조파, 1%인 7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외형률 저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그 다음에 고조파의 시료값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본파의 시료값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비한 3%, 4%, 1%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본파는 1이라고 놔야 되겠네요. 1. 자, 그럼 고조파의 시료값을 한번 보죠. 자, 몇 고조파? 3고조파가 3%, 5고조파가 4%, 7고조파가 1%. 그러니까 3%, 4%, 1%라고 하죠. 그것의 제곱에, 시료값의 제곱에, 합에, 뭐예요?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이 식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5.1 나오게 된다네요. 그쵸? 다음 몇 번? 2번이 됩니다. 11번. 비정연파의 종류에 속하는 직사각형의 전개식에서 기본파의 진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이 나오진 않은 문제인데 진폭 그냥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짚고 넘어갑니다. 파이분의 4 한 다음에 VM 계산하게 되면은 이 파형의 진폭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폭은요, 지금 파이가 3.14고요. 그 다음에 VM 같은 경우가 20V죠. 그쵸? 20V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5.47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얼마?
3번이죠. 12번 그림과 같은 B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2번에는 파형을 그려줬는데 지금 얼마냐? 전압은 20V, 그 다음에 주기가 10ms라고 되어 있죠. 근데 10ms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게 되는 10ms가 아니 20V가 관계가 없어요. 10ms만 알면 돼요. 자,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이 파형의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에요. 그렇죠? 지금 주기가 얼마예요? 10ms,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100이에요. 100. 100Hz가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면 3고조파라고 하는 거는 이 주파수의 몇 배인 파형이라고 했습니까? 3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3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 300Hz가 되겠죠. 300Hz.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문제. 간단한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어떤 거? 파형률, 파고율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조파의 실효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풀이의 분석,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만 간추려서 보신다면 크게 계산하거나 어려워할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